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신입생부터 올해 한 학년씩 더 올라간 재학생까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신입생들에게는 우리 동서대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전하고요. 재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새 학기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안내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닥친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인해 그다지 편치 않은 겨울방학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2020학년도 수업을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새학기 시작을 기다려온 학생들로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학교 공지를 통해서 알렸듯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은 3월 16일로 미뤄졌고 우리 동서대학교에서는 개강 이후 2주일간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처럼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다소 감염의 확산세가 정체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교실 수업을 개시하는 날짜를 알려줄 테니 학교의 전체 공지와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전하는 공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전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난 2월 말이었고 교수님들께서는 지난 2주일 동안 정성껏 원격 수업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체로 모이는 것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3월 첫째 주 3일간 진행한 동영상 수업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 워크숍에 정말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 둘째 주에 3일간 또 진행한 이 클래스 운영 방법에 관한 워크숍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일주일 만에 직접 만드신 동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러닝엑스에 탑재하고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연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2주일 동안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도 만족스러운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원격 수업을 준비하셨고 이제 16일 월요일부터 전교에서 원격 수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동서대학교는 이러닝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교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철저히 준비한다고 준비했어도 실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생들도 학교 다니기 시작한 이래 평생 처음으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상황이라 무척 낯설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인내심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믿고 교수님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 봅시다. 이 영상은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인 러닝엑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사용해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은 신입생들이나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낯설을 것 같아서 간단한 안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러닝엑스에 접속한 후에 자세한 이용 안내를 꼭 참고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원격 수업의 성패는 우리 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인 러닝엑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냐에 달려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서 여러 기능들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LMS, e클래스, 러닝엑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의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LMS는 학습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원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e클래스는 동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입니다. 다른 학교의 LMS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러닝엑스는 동서대학교에서 작년에 새로 도입한 학습관리 시스템의 제품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LMS, e클래스, 러닝엑스는 모두 같은 시스템을 다르게 부르는 말인 셈입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수님의 강의 시간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시간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동시에 수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비동시적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교수님께서 강의 내용을 미리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으면은 일정 기간 내에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수님께서 제시한 원격 학습 활동, 예를 들면은 과제나 퀴즈, 토론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해봤던 이미 제작된 인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래의 수업 시간에 맞추어 교수님과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줌이나 웹엑스 또는 유튜브 라이브와 같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 수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교수님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해당 수업 시간에 반드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교수님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시겠다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일부 시간은 수업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의 실제적인 소통을 위해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일부 시간 운영하시겠다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교수님의 수업 안내와 공지사항을 잘 듣고 차질 없이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우선 비동시적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준비하신 동영상을 매주 해당 수업 시간에 이 클래스에 탑재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원격 수업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강의 공지사항도 확인하고 그 주에 올라온 수업 동영상은 몇 개가 있는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감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격 학습 활동으로 과제가 있는지 퀴즈를 풀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교수님께서 공지하신 마감 날짜도 그 과제나 퀴즈도 마감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수업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시청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일주일마다 수업이 진행되어도 교수님께서 지정하신 출석 인정 마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동영상 시청을 마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원격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됩니다. 원격 학습 활동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과제일 수도 있고 그 퀴즈 문제를 풀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몇 가지가 혼합된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적 원격 수업, 그러니까 원격 화상회의 수업은요. 매주 해당 수업 시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만 교실이 아니다 뿐이지 실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방법입니다. 원격 화상회의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수강생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지 개강 첫 주에 소개해 주실 겁니다. 줌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교수님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교수님께서 수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스템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공간에만 있으면 이 실시간 수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업 시간대로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원격 화상회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실시간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화상회의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께서는 모든 수업 시간을 원격 수업으로 운영하시거나 일부만 원격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생들은 반드시 접속해서 전자출결로 출석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동서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러닝X 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은 스마트폰에
Learning X Student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에 전자출결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요, 매 시간 교수님께서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출석 인증번호를 불러주실 것이고, 학생들은 그 번호를 Learning X 전자출결에 입력하여 출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 과제나 퀴즈, 토론 같은 원격 학습 활동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러닝X에 접속해서 해당 주차에 게시된 과제에 들어가서 참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 그러니까 러닝X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PC와 스마트폰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에서 접속할 경우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구글사에서 만든 크롬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러닝X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작동이 됩니다만은 최적의 브라우저는 이 크롬입니다. 러닝X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원활히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라고 제작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에서도 모두 작동이 됩니다만은 에러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크롬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eClass 1.동서.ac.kr을 치고 접속을 하면은 eClass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를 방문해서 러닝X라는 키워드를 치면은요, 교수자용 러닝X 티처와 학습자용 러닝X 스튜던트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러닝X 스튜던트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 방법인데요. PC에서 통합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 창에 자신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맨 처음 접속했을 때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동서대학교를 선택하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학기에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학생들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클래스에 접속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전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그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줄이고자 이번 학기만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하도록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운영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러닝X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보이는 창이 바로 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는 이번 학기에 학생이 수강 신청한 과목이 이렇게 카드 형태로 정렬되어 보입니다. 해당 과목이 적힌 카드를 클릭하면은 그 과목의 이 클래스로 입장하게 됩니다. 우선 화면의 상단에는 늘 이 과목의 과목명이 나타납니다. 사실 모든 과목의 이 클래스가 거의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수업에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항상 화면 상단에서 과목명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그 왼쪽에 보이는 붉은색 메뉴바는 그 메인 메뉴입니다. 언제든지 대시보드로 돌아가려면 왼쪽에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붉은색 바 그 옆에 이렇게 세로로 나열된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각 수업의 게시판을 알려주는 메뉴입니다. 우선 해당 과목의 이 클래스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강의 공지나 이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강의 공지를 클릭하면은 교수님이 올려놓으신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공지가 없을 때는 이 메뉴가 비활성화된 상태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흐린 회색으로 보입니다. 강의 공지는 교수님이 발송하시는 그 순간 푸시 알람으로 학생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이 강의 공지는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최신의 전화번호로 반드시 업데이트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 공지 밑에 보이는 질의응답은 수업 진행이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시판입니다. 다른 모든 게시판에서의 글쓰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글을 쓰려면은 화면의 왼쪽 상단에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야 하고요. 그리고 글을 다 쓴 다음에는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반드시 저장을 클릭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러닝엑스를 이용할 때 가장 자주 봐야 하고 그만큼 가장 중요한 수업 콘텐츠 게시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학습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엑스를 방문하면은 항상 강의 공지와 더불어서 수업 콘텐츠를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콘텐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들이 교실 수업처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대부분은 교수님의 강의가 녹화된 동영상입니다만은 강의 동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올려놓고 러닝엑스와 연결한 소셜미디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봐야 할 PDF나 파일, 웹 링크, 텍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아이콘을 살펴보면요. 유형별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 주의 차시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아이콘 모양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강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이 동영상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행해야 할 원격 학습 활동입니다. 원격 수업은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유인물을 작성을 하고 동료들과 토론을 하듯이 원격 수업에서도 과제나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원격 학습 활동은요, 과제, 퀴즈, 토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각 차시별로 각각 하나씩만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가지 이상의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강의 콘텐츠처럼 학습 활동도 이 아이콘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예제는 학생들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과제를 알려주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이 과제명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업 콘텐츠 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수업 콘텐츠는 매주 수업 시간에 맞추어 교수님께서 올리시고 공개하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은 상단에 이 회색 박스가 나타납니다. 해당 주에 해당 주차의 수업 콘텐츠별로 그 교수님이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에 차시별 이제 밑에 보면은 차시들이 나오죠. 차시별 수업 콘텐츠가 보이지 않으면은 교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학교 수업은 15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학점이나 수업 시간에 따라서 차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학점 3시간짜리 수업이면은 각 주차에 1, 2, 3 차시가 나타납니다. 학점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2학점 4시간짜리 수업이라면은 각 주차에 4개의 차시가 나타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각각의 차시에 맞추어 수업 동영상이나 수업 자료를 올리실 것이고요. 학생들은 차시별로 제시된 모든 수업 동영상의 시청을 완료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차시별로 하나의 수업 동영상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 이상의 수업 동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수업 동영상에 대한 시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러닝엑스를 열어놓고 수업을 듣다가 잠시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잠깐 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러닝엑스 화면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이 되고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어도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러닝엑스로 수업 동영상을 보다가 다른 일을 할 일이 생기면은요, 또 수업 동영상을 멈추고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수업 동영상만을 보기 바랍니다. 수업 콘텐츠 중에서 원격 학습 활동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제, 퀴즈, 토론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지하시는 대로 차시별로 제시된 학습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과제 제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제출의 경우에는 러닝엑스에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요. 오프라인 제출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안내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직접 인쇄해서 교실 수업 때 가지고 오라는 교수님도 계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로 제출하라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에만 러닝엑스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 퀴즈는 문제풀이 형태로 제시됩니다. 선택형 또는 단답형이 있을 수 있고요. 응시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러닝엑스에는 퀴즈에 응시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교수님께서 제시한 주제로 동료들과 원격으로 토론을 하는 활동입니다. 수강생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구분하신 팀별 토론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바로 이 수업 콘텐츠입니다. 다른 메뉴들도 둘러보면서 사용법을 익히기를 바라지만은 이 수업 콘텐츠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확실히 익혀두기 바랍니다. 학습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용 안내에 학습자용 상세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자,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학번과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에서 친구한테 비밀번호가 유출됐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클래스, 그러니까 러닝엑스에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원격 수업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에 과부하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은 작년 한 해 동안의 테스트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은요, 전교생이 다 접속하는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비한 대로 잘 될 것이라 믿지만은요, 혹여 장애를 경험한 학생들은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하거나 다른 날 접속하는 등 인내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수학습 개발센터로 문의를 해주세요. 교수학습 개발센터는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라고 줄여서 뭐 CT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클래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화를 하면은 직원 선생님들이나 연구원 선생님들이 받을 텐데요. 전화하기 전에 이름, 학번, 본인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일 수가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님들의 원격 수업도 들어드리고 학생들의 문의 전화도 많이 받기 때문에 평소에도 통화량이 무척 많습니다. 통화 중이어도 인내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러닝엑스에 문의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학교를 찾아갈까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직접 방문은 자제하고 되도록 전화문이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러닝엑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이클래스에 접속한 후에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동서대학교는 몇 년 전부터 미래형 대학을 선포하고 앞서 나가는 교수 방법과 콘텐츠로 대학 수업의 모습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게 될지는 몰랐지만은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원격 수업 기간을 앞두고 교수님들께서 정말 정성껏 수업 동영상과 원격 화상 수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설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인강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겠지만은 제한된 시간과 장비를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교수님들께서 모이시기만 하면은 원격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셨고요. 교수님들께서 교실 수업 못지않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의 절반은 학생들의 몫입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원격 수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강 공부하던 시절에도 스타 강사님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듣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강의와 관련된 원격 학습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원격 수업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교실 수업 후에 혼자서 필기 노트와 교재를 놓고 공부하던 일을 원격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매우 중요한 자기개발 활동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교실 수업 못지않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온라인 학습 능력을 키워보세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래형 대학, 동서대학교만의 성공적인 대학 수업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 동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이은준 교수였습니다.